그 다음에 거주주택에 대한 생애 최초 비과세. 이게 원래 없었었어요. 예전에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D가 거주주택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D를 팔고 비과세를 받았어요. C로 이사를 가요. 2년 살아요. A, B는 계속 장기임대주택이에요. B도 C는 또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나 D와 C가 중첩된 기간은 비과세가 안 돼요. 중첩 안 된 기간만 비과세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모 장관께서 그랬죠. 똘똘한 집 한 채가 가져라. 두 번째,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러면 비과세 해줄게. 감면해줄게. 라고 정부에서 홍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강남 쪽에, 강북 쪽에 아파트를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2019년 2월 10일 이후부터는 취득한 주택은 딱 하나만 해줄게. 하나만 해줄게. 그러면 A, B, C, D가 만약에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D가 거주주택을 합시다. A, B, C예요. 그러면 이건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나머지는 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애 하나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빚 좋은 개살구단 얘기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또 어디든 문제가 또 된 거예요. 시행령 154조 5항에 문제가 된 거죠. 5항이 뭐예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를 한다는 소득세법 95조 4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 세대가 두 주택 이상인 경우로서 모두 처분하고 가로 열고 2019년 2월 10일 이후 증여, 용도 변경 포함 가로 닫고 최종 1주택의 남은 때로부터 2년 보유를 해야 된다. 엔드 기재부 해석. 그 경우를 한다면 거주도 그때부터 2년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정 대상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자꾸 말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22년 5월 31일 날 삭제를 해버렸죠. 지금은 극단적인 예로 A, B, C, D 네 채가 있다고 합시다. 자, 다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B, C를 팔면 중과는 안 당하겠죠. 대신에 과세 연도는 바꿔야겠죠. 왜?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D를 팔아요. 그러면요,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로 한다면 안 돼요. 왜? C를 팔고 A, B, C를 팔고 D가 남은 한 채 남은 때부터 몇 년 가야 돼요? 2년 거주해야 돼요. 취득 당시 조정 대상자 2년 거주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삭제해버렸어요. 양도는 한 주택만 있으면 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주주택이 비과되냐 안 되냐라는 설명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장기 임대주택 이용을 쭉 써놨죠. 이걸 다 외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외우지는 마시고 중요하신 것은 동그라미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단서 규정이에요.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한 것만 중과를 안 합니다. 근데 155조 20항에서는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등록을 요구를 적용을 안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등록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지자체 등록을 말할까요?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 모두를 말할까요? 모두를 말해요. 예. 이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라 한 달에 했거든요. 한 일례로요. 단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갔어요. 내 땅이 도로 옆에 있었어요. 나는 관리처분이나 조합을 인축권을 받았어요, 이미. 근데 내 땅이 도로로 수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게 감면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리처분이 난 조합은 입주권 상태에 있는데 내 땅이 도로로 수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조특법 17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버지 거예요. 예? 감면한다고요? 감면은 추징당합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과세관청, 세무서 직원 가로 왈. 내가 재산 업무를 20년을 봤는데 이거 감면한 적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 안 됩니다.
세무사. 아니, 조특보 칩수 읽어봐라. 토지 등이 공익상 수용 현매수가 된다면 감면해줘야 했잖아. 토지 등이라고 했지 않느냐. 저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감면? 안 됩니다 했어요. 조특법 66조에 가면요. 토지 또는 건물 가로 열고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 가로 닫고 이렇게 써졌어요. 이하. 그럼 이하는 어디까지예요? 해당 부치까지예요. 그래서 보실 때, 해법 보실 때 이하 이 조에서 갔다, 이하 이 항에서 갔다, 이하 이 목에서 갔다, 이하 이 관에서 갔다, 이하 이 장에서 갔다, 이하 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써져 있어요. 분명히 토지 등은 무엇만 말한다? 토지 또는 건물만 말해요. 이 양도등이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이잖아요.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란 뭐다? 지자체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걸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2020년 7월 10일까지 세법 하시다 보면 양도세는 특히 날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정책 세제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 날짜들이 다 무슨 날짜입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날짜예요. 그리고 나서 보통 몇 달이 걸립니까? 세법 개정할 때까지. 보통 한 달 걸려요. 7월 달에 정부 대책 발표했다. 그러면 세법 개정 언제쯤 됐을 것이다? 8월 달쯤 됐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 임대 특별법이 8월 18일 날 개정이 됐어요. 발표는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저기 동그라미 4번이요. 네, 동그라미 3번.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난 거예요. 제일 많이 만난 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을 제일 많이 만나요.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봅시다. 2003년 10월 30날 이후 신규 매입 임대주택인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11년 10월 14일 이후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분인 임대 개시 당시 긴수가 6억 원 이하이 돼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고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계약 갱신 신규 계약은 절대 5%가 넘으면 안 되고 18년 3월 31일까지 지자체 세무서에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되 155조 20항을 적용할 때만큼은 18년 3월 31일까지 등록 조건을 적용 안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민간 임대주 특별법 임대 의무가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소득세는 몇 년을 요구해요? 5년을 요구해요. 하지만 이게 직권 말소가 된다든지 자진 말소가 된다고 한다면 인정해준다. 해준다. 다른 거 다 충족해야 돼요. 자, 근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났어요. 5년 끝났고요. 4년도 끝났고 8년도 끝났어요. 말소됐어요. 그래도 5% 충족해야 돼요. 하등에 관계없어요. 예. 말소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임대주택 특별법 적용 안 합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주택수도 관계없고 5% 넘어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대 개시 당시 기준 6억 원 이하에 대해 1호 이상 8년 이상 임대 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임대 보증금 등이 5% 이하이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제 소재 아니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한정을 하되 조정 대상제 공고일 또는 2018년 9월 4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주택을 취득해 계약을 하고 계약권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장기 일반 임대주 인정해 줄게. 이렇게 복잡히 말했다는 얘기는 그 뒤는 안 해준다. 그 뜻이죠. 소수 150억 20방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정할 때만큼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소재 주택 일제를 않는다. 다시 말해서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취득 시점에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은 중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거주주택 비과세 할 때만큼은 비록 임대주택이 중과 대상일지라도 뭐 해줄게? 거주주택 비과세 해줄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법을 읽으실 때는 항상 뭘 잘 많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 사업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항상 예외 규정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외 규정을.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그걸 잘 기억하시게 되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찌개 백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다 쪼개지기 시작돼요. 이거만 잘 기억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음에요. 다음 장 보시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세대별 주택수에서 불포함 대상인 주택 유형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A가 일반 주택이고 B가 감면 대상 주택으로서 해당 규정에 A주택을 양도할 때 B주택은 거주자의 소유를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주의할 사항은 뭐예요? 나중에 감면 대상 주택을 팔 때는 일반 주택이 팔리고 나서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런다면 감면 대상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그죠? 그걸 먼저 팔고 감면을 받고 나중에 일반 주택을 파세요. 일반 주택은 곧바로 비과세 가능하니까. 그죠? 장기 신축 임대주택 97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업에 굉장히 유익할 수 있어요. 특히 뭐요?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거 뭐?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은 공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5호 이상을 해야 되니까 뭘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85평방미 이하. 근데 꼭 85평방미 이하만 돼요? 100도 있어요. 수도권 밖에 읍면에 소재한 경우는 100평방미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네. 서울은 다 85죠.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할 때 거주주택을 안 봅니다. 두 번째, 신축 임대주택 감내 특례 97조 2 적용, 미분양주택 98조, 수도권 미분양주택 98조에 미분양금은 무조건 다 98조에 있어요. 임대금은 97조에 있고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많은 질문이 조투법 97조에 3, 97조에 4, 97조에 5가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3과 4는 뭡니까?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우대해 주는 거죠. 97조의 3은 해당 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중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50% 해줄게. 아니야,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장특 공제해 줄게. 그 규정이죠. 그 다음에 90조 4는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1항 2호 가목에 또는 다목에 해당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다면 일반 장특공제로다 플러스 2% 해줄게. 그럼 최고 몇 프로 해줄게? 40% 해줄게. 15년 이상 임대했다고 한다면 10년 이상 10%에다가 30% 더하면 40%가 되죠.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요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만 적용해줘요. 몇 년짜리 해준다는 얘기예요? 8년짜리만 해줘요. 그러면 이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가 등록 제한을 해요. 장기로 바꿔요. 그러면 옛날에 중공공 임대주택일 때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 임대기간 50%를 장기 일반에 가산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4년짜리 등록을 했는데 한 6년 임대를 했어요. 하다가 6년짜에 이것을 장기로 등록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단기 때에 6년을 했는데 6년을 더해주냐? 그냥 장기로 등록 전환된 때로부터 4년만 더해주냐? 뭐가 맞아요? 뒤에 거에 맞아요. 예. 그래서 90조 4는 요 해당되는 주택이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 무슨 주택이에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즉 2003년 10월 30날 이후 등록한 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0일 이전까지 등록된 1호 이상의 국민주택금 이하 주택을 6억 원 이하짜리를 5% 이하짜리를 6년 이상 임대했다고 한다면 건설 임대주택을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했다고 한다면 6년이면 원론적으로 소수세법 95조 2항에 있는 장특공제는 몇 프로예요? 딱 6년 했으면 12%죠.
12%에다가 2%를 더해줄게. 몇 프로 적용해줄게? 14%를 적용해줄게요. 근데 거기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6년 이상 임대가 임대한 때부터 6년입니까?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입니까? 임대 개시일로부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자마자 임대를 했으니까 등록도 안 했어요. 세무서에서 등록도 안 했어요. 사자마자 임대했으니까 6년 했고 6년 보유했으니까 12%, 2%, 14%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자체 세무서 등록, 지자체 등록, 임대라는 사실 세 가지 모두 충족된 때로부터 8년을 임대했다고 합시다. 전체 보유는 12년 보유했어요. 임대 개시부터 8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장특공제율이 얼마예요? 12면 24%죠. 그죠? 8년이면 6년, 7년, 7년, 8년이니까요. 6년, 7년, 7년, 8년, 8년, 9년, 8년이니까 6%죠. 그럼 몇 프로예요? 30%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12년을 보유했지만 임대 개시일로부터 양도일 때까지 임대 기간은 8년이에요. 처음부터 임대했지만 임대 개시일은 8년이 12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8년이니까 6년에서 7년 미만, 7년에서 8년 미만, 8년에서 9년 미만이거든요. 2%, 4%, 8%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8%, 2%, 4%, 죄송합니다. 6%. 그래서 30%예요.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인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만 적용이 된다. 근데 건설 임대주택은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뭔 만나요? 매입 임대주택을 만나요. 반드시 언제까지 등록했어라?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을 반드시 했어야 돼요. 그러나 155조 20항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때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 안 해도 관계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등록했어야 된다? 2020년 7월 10일 전까지 등록했었어야 돼요. 이제까지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90조 5는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다면 무조건 뭐 해줄게? 양도세 전액 감면해 줘볼게. 뭐만 내라 이거요? 농특세만 내라는 얘기인데 조심할 사항이 있어요. 부칙에 뭐라고 써놨냐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적용합니다. 혹여라도 2014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10년 이상 임대했어요. 룰루랄라 세금 안 내. 갔어.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그래요 맞네. 90조 4에 따른 감면 특례. 그래갖고 특례 신고 적용해서 감면해 줘 버렸어요. 세무서에서 나중에 석 달 후에 공문이 와요. 과세고 통지서가 와요. 왜? 취득 시기가 2015년 1월 1일 이후 것만 적용해요. 왜? 2014년 12월 26일인가 신설 규정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97조의 3, 미분양은 다 98조 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 선배님들이 신고를 할 때 일반 분양부는요, 꼭 뭘 확보해야 돼요? 분양 계약서를 꼭 확보해야 돼요. 그래, 분양 계약서에 보면 뒷면에 고문이 찍혔어요. 성북구청장, 꽝! 이 주택은 조특법 98조의 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꼭 찍어야 돼요. 근데 저는 경험이에요. 꼭 지자체 확인해 보세요. 이거 파갖고 찍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지자체에 전부 전산 입력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네, 이건 억만금을 줘도 안 해줍니다. 네, 전산 관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신규 주택에 분양받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원본을 확보해서 뒷면에 고민 찍은 걸 꼭 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이 미명된 확인서가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98조 8, 99조의 2. 99조의 2가요. 혹시 간혹 이거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99조 2도 이것을 감면 대상이라는 것을 단할 지자체장, 구청장이 고민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99조 2는 뭐냐면 2014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완납했거나 해당 기간 취득한 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 아니고 상대편이 1세대 1주택이고 또는 신축주택이라 한다면 이 주택은 100% 양도세를 뭐 해줄게? 감면해줄게. 이기적입니다. 이게 간혹 만나요. 간혹 만나는데
꼭 뭘 확인해라? 고민 꼭 확인하세요. 고민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관할 구청에 꼭 전화해서 물어봐요. 주택가에. 물어봐야 돼요. 가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토법 99조 4. 농어촌 주택이죠. 여러분이 농어촌 주택 이야기하실 때 꼭 앞에 접두어를 붙여주세요.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이냐,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이냐. 예, 소득세법상 시행령 150호 7항부터 14항까지에 농어촌 주택이 뭐가 있어요? 귀농주택, 이농주택, 그 다음에 상속주택이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먼저 해봅시다. A라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라는 농어촌 주택인 상속주택이 있어요. A를 팔았어요. B가 돼야 안 돼요? B가 받을 수 있어요. 또 C를 샀어. C가 있고 B라는 상속주택이 있어요. 또 C를 또 팔아요. B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어디에도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자,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이농주택이 있어요. A를 팔았어요. B가 샀어요. C를 또 샀어요. 팔았어요. B가 또 됩니다. 예. 이 동일한 이치가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입니다. 문화주택은 등록문화재가 있고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지정문화재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거고 등록문화재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요. 등록증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A를 팔고 비과세 받아요. C를 샀어요. 또 비과세요. D를 샀어요. 또 비과세. 계속 비과세예요. 근데 귀농주택은 안 돼요. A라는 주택이 있고요. B라는 귀농주택이 있어요. 귀농주택은 절대 조심해야 돼요. 농지를 반드시 취득해야 돼요. 얼마요? 1000평만 이상 취득해야 돼요. 3년 이상 제촌 자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동네로 전세로 이사를 가야 돼요. 취득자가 상속이 개시되면 포함해서 3년 계산해요. 그 다음에 대지의 면적이 절대 뭐가 넘으면 안 돼요. 대지의 면적이 660평방미터, 200평이 넘어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은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주택 양도할 때 귀농주택이 고가주택 되지 말란 얘기냐? 귀농주택 취득할 때 고가주택 되지 말란 말이냐? 뭘 말해요? 취득할 때입니다. 예, 취득할 때 10억이 넘으면 안 돼요. 자, A라는 일반 주택이 있고 B라는 귀농주택이 있어요. A를 팔았어요. B가 받았어요. C를 샀어요. C가 있고 B라는 귀농주택이 있어요. 팔면 과세, 비과세, C는 과세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딱 써져 있어요. 구항에 써져 있어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주택만 비과세 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농어촌 주택의 상속주택은 순위를 따져요, 안 따져요? 순위, 선순위, 후순위야. 안 따집니다. 만약에 순위를 따지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형님하고 제가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갖고 있는 집이 저기 보성군 문덕면, 견백면에 있는 집이에요. 태백산맥에 나오는 그 산골짜기요. 그 다음에 형님은 서울에 있는 집을 상속을 받았어요. 형님 집이 선순위 상속이에요. 저 보성군 문덕면에 있는 집은 후순위예요. 네? 나는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요. 그럼 나는 세금 물어야 돼. 형님은 더 좋은 거 받았는데 지는 세금 안 내고 나는 세금을 내야 돼. 이거 언밸런스잖아요. 그래서 상속주택의 농어촌 주택은 순위를 안 따진다. 예,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농주택이에요. 간혹 우리한테 물어보면 왜 이농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건강상의 이유, 노령이 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지어서 이농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서울집을 팔았으니까 그 보성군 문덕면에 있는 집은 이 집은 이농주택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은 과세요, 비과세요? 아버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일은 이제 이거 안 앉으실 거야. 그 뒤에 분. 저 뭘 물어봤죠? 반드시 무슨 사유로 이농을 해야 돼요? 무슨 사유로? 전업을 사유로. 전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뜻한 바 있어 서울역 앞에서 날품팔이 하기 위해서 이농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전업이에요. 근데 건강상 이유 때문에 노령이기 때문에. 근데 조건은 있어요. 반드시 다른 시군면을 전출 가야 돼요. 반드시 전업을 사유로 해야 돼. 이농 사유는. 근데 우리 소득세법 이농에 몇 번 나옵니까? 딱 2번 나와요. 어디에 또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죠?
비사업용 토지의 시행령 168조에 8에 나와요. 이농농지는 이농한 때로부터 몇 년의 기간은 제천장이 안 해도 의제를 해줘요. 유예를 해줘요. 몇 년간은? 3년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이농농지를 판다면 이농한 때로부터 몇 년에 팔면 비사업용 갈 염려가 없어요? 몇 년? 최대한 늘린다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A점에서 취득을 했어요. B점에서 이농을 했어요. C점이 3년이 되는 날이고요. D점이 양도 시기예요. 그러면 이농한 때로부터 요까지가 최대한 몇 년을 가면 몇 년만 가면 비사업용이 안 되는 이농에 관한 한 5년이요. 왜? 5년 중 요 기간에 몇 년만 초과 안 하면 돼요? 2년만 초과 안 하면 되거든요. 3년 중 1년에 이미 초과해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했다. 개발제한구는 아니지만 편입됐다. 시의 동지역에 있다. 주상국에 편입이 됐다. 그럼 편입된 때로부터 3년을 유예를 해줘요. 그럼 편입된 때 몇 년에 팔아야 돼요? 절대 5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비사업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은 제촌 작용을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조특법상 99조 4에 따른 농어촌 주택은 조심을 해야 돼요. 2018년 3월 1일부터 내년에 개정하겠답니다. 2024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한 농어촌 주택으로 한다면 다른 주택 양도할 때 이 농어촌 주택은 거주주택 안 본다는 얘기죠. 단 조건이 있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는 것만. 일단 수도권 밖에 있어야 돼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해당 주택은 투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게 농어촌 주택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농어촌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고향주택이 있어요. 근데 고향주택은 시의 동지역인 인구 20만 명 이하의 소규모 시도 관계는 없는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에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고향주택은. 근데 고향주택이 아닌 경우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에 있으면 안 돼요. 자, 말 나온 김에 대한민국 영토를 크게 4개로 쪼갭니다. 첫 번째가 뭐죠? 도시지역. 두 번째가 농림지역. 세 번째가 관리지역. 네 번째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근데 간혹 제가 통화할 때 그래요. 용도지역이 뭡니까? 그러면 뭐 비행고도 지역인데 내가 물으면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 아니냐를 묻고 있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지 말고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뭐예요? 제1종 주거지역인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질문의 흔들이 뭐냐면은 내가 땅을 258평방미터를 9억 8,900에 팔았다. 왜 이렇게 말해요? 그냥 300평방미터를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게 쉽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니까 대화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개로 쪼개져요? 4개로 쪼개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소득세법 어디 나와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 관련돼서 기준 면적이 있죠. 먼저 주택의 부수토지는 무한대로 비과세해준다? 아니다. 해당 2021년 1월 1일 이후,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수도권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 몇 배까지? 3배까지. 수도권의 녹지지역은 몇 배까지? 5배까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은 몇 배까지? 5배까지. 수도권이 이건 말건,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은 몇 배까지? 10배까지 해줄게. 이거 어디 나와요? 154조에 한번 나오고 168조에 12에 한번 나와요. 그죠? 예, 비사하면 토지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일정 기준면에 초과한 토지는 비사하면 토지다. 또 어디 나와요? 조세 특례 제한법 69조, 그 다음에 70조 나오죠. 그 다음에 69조 2에 나와요. 목장용지, 자격농지 감면규정, 대토농지 감면규정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용도지역이 뭐예요? 그러면 녹지지역인데요. 그럼 얼른 생각해야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말 안 해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보자,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또 3개 또 쪼개져요. 상업지역은 몇 개로 쪼개져요? 4개로 쪼개지죠. 몇 개요? 4개. 일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상업지역.
주거지역은 몇 개예요? 3개죠. 일반, 준, 전용. 그죠? 공업지역은 일반, 준, 전용. 녹지지역은 3개로 쪼개지죠. 3개로 쪼개 또 1종, 2종은 또 쪼개져요. 그 세분화된 거는 옛날 도시계획법, 지금은 국토계획 이런 법률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것이 대화가 되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강의하면은 도시지역이라 하면 저 여수시, 저 경주시, 포항시를 말하죠. 다 예, 그래요. 아니에요. 도시는 어디를 말해요? 어디를 말한다고요? 내일까지는 물어봅시다. 오늘까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이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도권 중에 예외가 있어요. 어디는 돼요?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2군데는 돼요. 포천군하고 옹진군은 가능해요. 예. 이게 말하면 군대에서 쓴 용어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완전히 없애버린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말썽이 나기 시작했어요. 2018년 3월 1일 이후에 2024년 12월 말사에 취득은 맞아요. 예, 취득 맞는데 첫 번째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기간에 신축을 했어요. 농어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증여나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갈 거냐, 조투법상 농어촌도 가져갈 거냐, 그죠?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근데 그 다음에 옛날에 있던 집이에요. 2018년 3월 1일 전에 있던 집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지금 와서 헐고 새로 지었어요.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없어야 돼, 집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면적균이 없애버렸는데요. 660평방미터가 살 때는 안 됐었어요. 근데 팔 때는 660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감면 안 됩니다.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살 때는 660이 넘었어요. 근데 팔 때 분할해서 일부를 떼고서 농지로 바꿔버리고 660 이하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돼요. 항상 언제 기준으로 한다? 양도 현재 기준으로 한다. 가액 기준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동그라미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없애버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 150원 20항 적용받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장기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적용해준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거주주택 비과세에 국한한 소득세 5년 이상의 장기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중과대상 주택수에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정 어린이집을 만날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게 오션블루입니다.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걸 만나면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4가지 유형을 그냥 다는 기억을 못해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 그래서 일부러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